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묘주경매일인자 경매노마드 도광민입니다. 오늘은 온비드 공매 임대 과연 돈이 될까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공매를 보실 때 임대와 매각으로 나눠져 있는 걸 보셨을 겁니다. 매각은 우리가 흔히 하는 세금을 체납했을 때 매각 절차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임대는 우리가 정부 기관과 계약을 해서 월세를 내면서 계약 기간 동안 빌리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온비드, 임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꼭 다루고 싶었는데, 많은 분들이 유튜브 영상을 보면 공매 임대를 낙찰받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처럼 영상을 찍어서 올리십니다. 제 대답을 결과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온비드 임대로 돈을 벌기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비드 임대를 낙찰받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처럼 영상을 올리십니다. 근데 그런 영상에 현혹돼서 나도 해봐야지, 낙찰받아야지, 이런 분들이 생기실까봐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웬만한 임대는 다 한 번씩 분석을 해보고 임장을 해봤기 때문에 이게 사실 생각만큼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시로 보여드리면, 임대 물건은 매각 조건에 본인 거주지에 한해서 입찰할 수 있게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종시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최저 입찰가가 550만원부터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물건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곡동 736 근생시설을 임대하고요. 지금 한번 유찰이 된 물건입니다. 최대 입찰가는 2,723만원. 사진을 먼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 상가고 위치를 보기 위해서 지도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국책연구단지 내에 위치한 상가를 임대하는 거네요. 국책연구단지 내에 많은 공무원분들이 상주에 계십니다. 실제로 이 안에 던킨도넛 매장이 있는데 장사가 굉장히 잘 됩니다. 제가 세종 와서 느낀 거지만 공무원분들은 식사를 하시고 꼭 커피를 테이크아웃해서 가십니다. 직장인분들에게 커피가 필수지만 점심시간이 끝날 때쯤 정부 청사 인근을 가보면 거의 대부분 공무원분들이 커피를 테이크아웃해서 다시 돌아가십니다. 근데 국책연구단지 인근에는 뭐가 없습니다. 식당도 잘 없고 카페도 없기 때문에 이 안에 위치한 던킨도넛을 공무원분들이 굉장히 애용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거주지 인근에 위치한 곳들을 임대하기 때문에 내가 이 사정을 잘 알아서 뭘 하면 좋겠다, 오히려 판단하기 좋은 점도 있습니다. 공고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국책연구단지 근생시설 임대 입찰 공고. 지상 1층이고 전용 면적이 125.42, 40평이 좀 안되는 면적입니다. 도면을 통해서 물건지 위치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입찰 일정 및 입찰 예정 가격, 월 임대료를 통해서 연 임대료를 환산하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한번 유찰이 됐기 때문에 5월 11일 기준 월 임대료가 227만원부터 시작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부가세가 별도. 좀 비싼 것 같습니다. 부가세 별도니까 달에 250만원 가량 내야 되는데 좀 비싼 편 같고, 임대차 보증금, 낙찰가액 플러스 관리비 1년. 여기는 좀 보증금 산정 방식이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임대 물건 볼 때는 공고문을 꼭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관리비가 74만 7,500원. 부가세 별도면 관리비가 부가세를 포함하면 80만원이 넘는 돈인데 월세 플러스 관리비가 300만원 이상 지출되는 곳입니다. 너무 비싼 것 같습니다. 보면 문구점, 커피점, 현재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던킨도넛도 있고 편의점, 은행, 통신, 대리점 등 입점에 있는 시설과는 중복 입점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상가를 볼 때 상가마다 다른데 동종 업종을 금지하는 곳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사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관리비도 굉장히 비싸고 임대료도 비싸서 제가 생각하기에 커피를 팔아도 남을까 말까일 것 같은데 너무 비싼 물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온비드 임대를 했을 때 수익을 내기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겁니다. 임대 물건을 가격을 산정할 때 임대가가 싸게 책정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생각보다 비싸게 책정이 됩니다. 어차피 본인이 장사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낙찰받고 해보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생각보다 내 인건비를 빼고 했을 때 남는 게 별로 없다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낙찰받으면 300, 500 쉽게 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말에 현혹되기보다는 내가 꼭 옥석을 가리셔가지고 물건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인테리어 기간은 1개월 이내 제공되고 2년 이상 계약할 경우 매년 2달을 렌트프리로 제공한다. 렌트프리는 뭐냐면 내가 이 기간 동안은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2년 이상 계약했을 때 매년 2개월이니까 2년을 계약하면은 4달 동안 렌트프리를 준다는 말이네요. 다만 관리비는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된다. 이런 물건은 더 볼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별로 너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종에 와서 임대 물건을 특히 자세히 봤었는데 왜냐하면 아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임대 물건은 특별 매각 조건에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입찰 기회를 주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세종시는 인구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매에 참여하는 인구도 그만큼 더 적기 때문에 임대 물건을 저렴하게 가져올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런 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토지도 임대로 나오는데 자기 동네에 토지가 공매에 있길래 너무 싸다. 이걸 낙찰 받았는데 임대였습니다. 임대. 이게 한마디로 월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물건 보실 때 임대인지 매각인지 꼭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 보셔야 합니다. 실제로 지금 세종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물건들은 마땅한 게 없네요. 대전 쪽으로 해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물건은 국립중앙과학관에 위치한 판매시설입니다. 사진을 먼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같기도 하고요. 공고문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및 시금시설. 자, 여기는 제한 조건, 사업자만 입찰 가능. 자격 제한이 사업자로 한 대신에 지역 제한 조건이 없네요. 둘 다 있으면 나는 대전에 위치한 사업자들만 가능하지만 지금 여기 둘 중에서 하나만 있기 때문에 내가 서울에 있더라도 사업자만 입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는 운영 방식을
평가해서 낙찰자로 선정한다고 해놓았네요. 네. 국립중앙과학관 기념품점 테이크아웃 음료점 사용 예정 가격이 1년차 기준으로 부가세 포함 1,050만원입니다. 월로 따졌을 때 한 달에 90만원 정도 되는 금액이네요. 전기하고 수도료는 미포함. 커피 외에 테이크아웃 매장, 그리고 디저트하고 아이스크림 판매 가능하다. 커피류는 아메리카노만 판매 가능. 한 3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1회 하나여 갱신이 가능하다. 이 보시면 최초 1년간 사용료는 낙찰가로 하며 2000년도 이후에는 한다. 이게 뭐냐면 사실 크게 변동되지는 않습니다. 이곳의 경우 사실 사용료는 저렴한 편 같은데 그러니까 운영 능력을 본다고 했습니다. 보시면 낙찰자 결정은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의 결과가 85점 이상인 업체 하나여 가격 개차를 하며 한마디로 가격도 높아야 되지만 내 평가 점수가 85점 이상이 되어야지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물건별로 다 공고문을 봤을 때 상이하기 때문에 꼭 공고문을 잘 읽어보셔야 합니다. 저는 공매 임대에 관심 가진 게 학교 매점이나 지하철 내 판매 시설에 관심이 있어서 많이 분석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학교 매점이 나온 게 없네요. 서울로 해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꾸준히 보시면 알겠지만 우체국 2층의 업무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활용도가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물건을 보다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여기를 공유 오피스, 소사무실로 한번 활용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 때문에 꽤 분석을 해봤었는데 소사무실로 이용했을 때 전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때 생각했던 거는 여기는 좀 비싼 편이긴 한데 우체국 2층 업무시설 같은 경우에는 입찰 금액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낙찰을 받고 공유 오피스로 사용할 수 있으면은 달달이 괜찮은 수익을 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묘지를 하듯이 이런 임대시설을 가지고도 내가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한 번 더 꺾을 수 있으면 거기에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에는 진행되고 있는 물건이 확실히 많네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 쪽에는 물건이 많은 만큼 그만큼 더 수익 내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경매 인구가 수도권에 거의 대부분이 몰려있고 그래서 공매 임대도 관심이 많습니다. 낙찰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 내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지하철역 내의 판매시설들도 이렇게 임대를 합니다. 지하철에 보시면 화장품 가게가 있고 카페, 편의점 등이 다 있습니다. 이런 임대 절차를 통해서 그분들이 낙찰받고 들어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차장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주차장 매물이 있네요. 네.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주차장입니다. 화1 주차장.
사진이 제한적이고 위성만 봤을 때는 좀 알기가 어렵네요. 화일 초등학교 내에 위치한 공용주차장입니다. 지하 1층, 2층으로 되어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자격 제한과 지역 제한이 둘 다 걸려 있는 겁니다. 서울특별시 내에 위치한 사업자만 입찰이 가능하다. 그리고 주차장은 이 위치에 따라서 급지로 나뉩니다. 5급지, 4급지, 3급지, 2급지, 1급지로 나뉘는데 이게 급지수가 위로 올라갈수록 좋은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시간당 받을 수 있는 비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5급지의 경우에는 시간당 비용이 1급지에 비해서 싸게 받을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주차를 172구획 할 수 있고요. 주간에는 65대, 야간 5대는 무료 제공해야 된다. 한마디로 내가 172구획을 임대받았지만은 주간에는 3분의 1을 무료로 제공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2분의 1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예절 가격은 8천만원입니다. 가격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공매 임대 가격이 생각보다 저렴하지 않습니다. 저렴하지 않은 가격에서 우리가 낙찰을 받으려면 더 올려야 되기 때문에 수익을 내기 어렵고 내가 열심히 했지만 손실을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꼭 꼼꼼하게 잘 분석을 해보셔야 됩니다. 보시면 입찰 참가 자격, 공고일에 서울시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법인 또는 기인, 자, 사용 수익 허가 조건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다 아까 봤던 내용이고 아마 여기에 그 비용에 대해서 주차 시간당 비용에 대해서 나와 있을 겁니다. 부담으로 설치하되 설치하지만 나중에 기부 체납 해야 되고 주차 요금은 다음과 같다. 원 단위로 5급지 기준으로 요금이 쌀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5분 주차했을 때 50원, 그리고 야간에 1일 주차했을 때 2,000원, 월 정기권을 끊더라도 5만원 밖에 안 합니다. 수익을 내기가 힘들 겁니다. 주간에는 3분의 1을 교직원을 위해서 무료로 제공해야 되고 8천만원 이상 입찰을 하기 때문에 한 달에 700만원, 800만원 이상은 수익을 내야 되는 겁니다. (8시간) 이상은 인력을 배치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주차장이 돈 벌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도 밖에서 야외 주차 공간을 이용해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주차해 놓고 관리하시는 분께서 출차할 때 요금을 받으시죠. 주차장을 낙찰 받아서 끝이 아니고 내가 직접 하루 종일 있을 게 아니면은 누군가를 고용해야 됩니다. 거기에 인건비가 나가고 제일 큰 맹점이 현금으로 받기 때문에 내가 이 사이클이 몇 대가 들어오고 얼마의 수익이 났고 이 현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수익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분들이 돈을 조금 빼돌릴 수도 있는 거고 사실 뭐 그런 불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 때문에 주차장을 좀 안 좋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주위에서 주차장을 직접 낙찰 받으신 분을 봤는데 받고 나서 본인하고 본인 형이 둘 다 퇴사를 하고 하루 종일 거기를 관리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경매를 하는 게 우리가 돈을 벌어서 여유있게 살기 위해서 경매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제가 생각하는 취지하고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노동력을 투자해서 돈은 벌 수 있지만은 야외에서 더운데 하루 종일 일하면서 돈을 번다.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매점 하나 있으면 그것만 제가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강공원 물놀이 시설도 있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게 한강공원 인근의 판매시설, 우리가 독점할 수밖에 없는 구조의 판매시설들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학교 매점의 메리트를 느꼈었거든요. 학교 매점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서울 쪽에는 나와 있는 학교 매점이 없어서 경기도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자판기 자리도 임대로 나옵니다. 여긴 지금 커피 자판기 작은 거긴 한데 제가 예전에 봤던 물건 중에서 교내에 위치한 음료 자판기였습니다. 음료 자판기라서 뭐 커피나 카페인 음료는 판매가 안 되지만 그래도 소액으로 하기에 괜찮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도 1년 임대료가 67만 5천원인데 제가 그때 당시에 세종시에 봤던 물건도 40만원대에 낙찰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낙찰받고 어떻게 해야 할지 좀 알아보는 과정이라서 그 물건을 놓쳤었는데 내가 낙찰을 받게 되면 중고 자판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렌탈도 되고 그런 걸 구해가지고 구비를 해놓으면 소액으로 경험해보기에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찾다 보니까 뭐 중학교 고등학교는 아니고 경기도 소방학교 내에 위치한 판매시설인 것 같습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10,000명이 넘습니다. 가격 대비 굉장히 많은 수치입니다. 왜냐하면 교내 매점의 경우 학생 수를 가지고 입찰가를 산정을 하는데 지방과 수도권의 차이가 큽니다. 대전이나 이런 지방의 경우에는 학생 수가 1,000명이 넘으면 최저 입찰가가 보통 1,800만원부터 2,000만원부터 시작을 하는데 수도권에는 동일한 조건의 학생 수라도 그 2배 이상 4,000만원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물론 학교처럼 꾸준히 상주하는 건 아니지만 교육 인원 수는 많고 그에 따른 가격은 저렴한 것으로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공고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를 포함하더라도 1,200만원이 조금 넘는 가격입니다. 지역 제한, 경기도 경쟁 입찰. 공고일 내에 법인 또는 개인. 그리고 공고문을 잘 봐야 되는 게 특히 매점의 경우에는 판매 가능한 물품과 판매 불가한 물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학교 매점이 예전에 비해서 메리트가 떨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게 커피도 판매가 안 되고 카페인도 안 내고 조리할 수 있는 식품들도 다 판매하지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익원이 좀 한정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메리트가 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학생들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는 반면에 소방학교는 성인들이 모여있는 곳이라서 판매 불가능한 물품은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가격적으로도 괜찮은 것 같고 내가 마음에 들어서 입찰하고 싶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내가 꾸준히 여기를 관리할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영업을 한다는 건 내 시간을 여기에 굉장히 많이 할애를 해야 됩니다. 저는 공매 임대에 관심을 가졌던 게 묘지를 하면서 시간이 너무 많이 남으니까 다른 잉여 시간 동안 다른 수익을 창출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많이 물건도 보고 현장도 다녀봤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졌던 게 작년 초에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그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이 학교를 등교하지 못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매점에 입찰하는 걸 꺼려 하셨고, 왜냐하면 낙찰을 받고 학생들이 와야지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언제까지 등교를 못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입찰하기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작년 초에는 매점이 굉장히 싼 가격에 매각이 많이 되었거든요. 저도 그때 물건을 보러 많이 다녔었는데 실제로 괜찮았던 물건들도 있었는데 제가 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저는 법인이기 때문에 직원을 쓸 수가 있지만 생각보다 제 시간이 많이 할애될 것 같았습니다. 물품 관리도 그렇고 수입 관리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내가 돈은 벌 수 있지만 솔직히 이거 푼돈 벌자고 내 시간을 할애하는 거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만큼 제가 알아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세종시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법인 사업장은 대전에 있습니다. 왜 대전에 사업장을 냈을까? 벌써 눈치채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 사실 이 지역 제한 조건 때문에 저는 사업장을 대전에 냈습니다. 대부분 공매 임대 물건은 지역 제한이 걸려있는 게 많습니다. 근데 저는 세종시에 거주하기 때문에 세종시 물건을 입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전에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대전 물건 또한 입찰할 수가 있습니다. 세종과 대전이 인근인데 저는 개인과 법인을 둠으로써 세종과 대전 물건을 둘 다 입찰할 수 있게 자격을 만든 겁니다. 제가 만약에 사업장까지 세종에 뒀다면 세종 물건밖에 입찰을 못했겠죠. 근데 그 두 개를 노려보고자 저는 사업장을 대전에 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도 내가 서울에 있다, 근데 경기도 분당을 보고 싶다, 경기권에 사업장을 두시면 서울 플러스 경기권 물건까지 볼 수가 있으니까 다양한 물건을 입찰할 수 있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한 가지 꿀팁을 드린 거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의도한 건 아닌데 항상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온비드 공매, 임대 돈이 될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번 봐보시면 이런 물건도 있어 라고 생각할 만큼 다양한 물건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대료가 싸게 책정되지 않는 물건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기 때문에 물건을 보고 좋다고 혹해서 입찰할 게 아니고 우리가 현장에 가서 꼭 수익이 날지 분석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학교 매점을 하시거나 이 판매세를 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수익이 나면 그 다음번에 입찰을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입찰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처럼 뭔가 마진이 없다라고 해석하셔도 되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수익이 나는 물건들은 그분들이 계속해서 입찰을 하십니다. 그분을 꼭 염두에 두시고, 또 생각보다 내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내 시간을 들여서 이 수익을 얻는 게 맞을지 그 부분도 꼭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입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오늘 온비드 공매 임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며 이상 대한민국 묘지경 매린자 경매노마드 도항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